역할의 제주팟 2018년 5월 21일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요 자폭을 한다면 그 출발점은 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지방선거 돌아가는 모양새를 바라보며 이런 느낌이 들더군요. 사실상의 전략 공천인의 원해 도지사 후보 그리고 도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잡음과 파열음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잠시 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만 문대림 도지사 후보가 도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았고 이를 몇 차례 사용했다는 것이 원희룡 후보 측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쉬운 건 이겁니다. 아직 뚜렷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들조차 너무나도 쉽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거가 코앞에 닥쳐있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만 이곳이 힘이 있고 기본이 바로 선 정당, 자체 보건력이 있다는 선진적인 정당이 갖추고 있는 대처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 또는 언론에게 이렇다 할 납득이나 해명도 없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무조건 덮어놓고 다른 의견에 겁박하는 그들만의 마이웨이를 지켜보면서 망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최대 구원자는 제주 민주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가 건네는 아침. 꽃은 부지런히 계절을 전하고 숲은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네요. 고마운 자연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자연을 가꾸면 제주가 자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네, 청취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JIBS와 재민일보가 공동 주최한 도지사 후보 합동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이 오갔던 주말과 휴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토론회에 대한 관전평을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토론회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2시간이 후딱 지나갔다고 느껴질 정도로 긴박감과 팽팽한 재미가 넘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개의 코너가 있었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 유권자들의 가장 높은 관심을 모은 부분 바로 이 주도권 토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거. 이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다른 분들 생각을 좀 들어보니까 다들 비슷하셨습니다. 원희룡이 워낙 말을 잘하니까 토론회에는 아마 문대림이 좀 밀리지 않겠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일정 부분 맞는 표현인 것 같고 저 또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번 토론회를 보면서 역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토론회 만약 문대림 후보의 이 골프장 명예회원권 문제 제기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아마 문대림 후보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문제가 제기됐던 토론회에서의 바로 그 장면 준비해봤습니다. 네, 문대림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혹시 골프장 회원권이나 명예회원권 가지신 거 있습니까? 명예회원으로 등록된 것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용은 못하고 있지만. 어느 골프장이죠? 네, 그거는 그 골프장이 타미우스 골프장입니다. 네. 네. 그 명예회원권을 언제 어떤 경위로 받게 됐습니까? 예. 그분하고 저는 이제 운동을 같이 했던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것이고요. 강영일 사장인가요? 아닙니다. 김영욱 회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어떻게 얻게 되셨습니까? 제가 골프를 칩니다. 그래서 그 골프장 홍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와서 이제 한 수십 명 모신다고 해서 저에게 제안을 했고 제가 받아들인 경험이 있습니다. 예. 몇 년도인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도의회 의장 당시죠. 아닙니다. 2010년 또는 11년. 제가 네. 나름대로 네. 이 캠프에서 네.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물론 뭐 이 자리에서 이걸 뭐 꼬치꼬치 따질 생각은 네, 네, 없습니다만 네, 네. 혹시 기억이 불분명하시거나 네, 그렇죠.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시고 네. 결과적으로 네. 거짓말이 돼서 나중에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일이 네. 없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당시 타미우스 골프장의 회원권 거래 시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네, 모르십니까? 네.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시죠? 그것도 골프장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유효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골프장을 명예회원권을 만료시키거나 반납하거나 아니면 권리를 정지시키거나 한 일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네. 혹시 타미우스 골프장의 명예회원권이라는 게 몇 명한테나 주어지는 건지 아십니까?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죠?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그 명예회원권을 가지고 골프를 몇 번이나 치신 것 같습니까? 쳤던 적은 있습니다. 네. 몇 번이나 치신 것 같습니까? 제가 골프를 최근 수년 동안 제주도에서 활동을 오래 못했기 때문에 자주 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이나 치신 것 같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몇 번을 골프장에 몇 번 간 것을 이 자리에서 기억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원호께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을 네. 자, 1010년경부터 한 2017년경 정도부터라고 이제 골프장 관계자들이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자주 친 것 같습니다. 자주 친 건 맞죠? 예. 자주가 어느 정도 기준인지 모르지만 예, 골프를 좋습니다. 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자, 그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골프장 측으로부터 받아서 받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올려주는 거죠. 이름을 올려주는 거하고 명예회원권 받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도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권 번호까지 등재돼서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명예회원권을 받아서 수시로 그린피 무료죠, 혜택이? 일정 정도 무료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린피의 일정 정도가 무료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비용에서 일정 정도라고 했습니다. 전체 비용이라는 것은 뭐 카트비, 캐디피 예, 얘기하는 예, 것이죠? 예, 예. 일반 회원권도 카트비, 캐디피가 무료입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일반 회원권도 그린피가 면제일 겁니다. 네, 네. 아마 저는 회원권이 없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자, 도의회 의장이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아서 네. 수년간 네. 수시로 네. 그린피 무료의 골프를 쳤다. 네. 이게 도의적으로나 그러니까 도덕성 면에서나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도의적으로 잘했다고 얘기는 못하겠고요. 그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무슨 과 나오셨죠? 법학과 나왔습니다. 네, 예. 법학과 예. 나오셨고. 예. 네. 예, 이따가 다시 묻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 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원희룡 후보가 문대림 후보에게 질의를 하는데 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따져보고 있습니다만
이 마치 왜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듯 비춰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이거 뭐 저만의 착각이겠죠. 문 후보의 답변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지던데 아마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오늘 몇 개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주말 동안 골프장 명예회원권 논란이 도민사회, 유권자들 사이를 깊숙이 파고들어서 이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데요. 실제로 뭐 인터넷 포털이나 커뮤니티도 보니까 야 지금이라도 문대림 사퇴시키고 김우남을 빨리 등판시켜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원희룡 쪽에서는 이 논란을 적극 이용해야 되고 문대림 쪽에서는 빨리 진화를 해야 되니까 지난 주말과 휴일 사실상의 총력전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물론 문대림 후보가 이 주도권을 다시 쥐고 원희룡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너무 과거 옛날 일, 뭐 이미 논란이 한 차례 됐던 일에 대한 재탕 수준에 불과하고 좀 질문도 날카롭지 않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게 없다는 거죠. 원희룡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질문 다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그 내용도 준비해봤습니다. 원희룡 후보께 묻겠습니다. 사법시험 합격하셨죠? 네. 파출소 기물 파손했던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나이 드신 분 폭행했던 적 있습니까? 공동 책임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기소유예를 받으셨죠? 네. 네. 죄는 있으되 검사가 봐준 거죠? 기소유예란 게 그런 거죠. 네, 그렇죠. 특혜죠? 선처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른을 폭행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표현하기가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만, 파출소 기물을 파괴하고, 그러고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거는 인성의 문제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간단히 묻겠습니다. 답변할 기회는 주셔야죠.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짧게 답변하십시오. 예. 당시 25년 전에 사실은 술을 마시고 큰 실수를 저질렀고 네.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예, 좋습니다. 예. 술을 끊었습니다. 정말 끊었습니까? 네, 한 방울도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원 후보 측에서 저에 대해서 자주 논평을 내는데 건설회사 인허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제가 누군가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라는 논평을 낸 거 기억하십니까? 건설회사 인허가가 아니라 네. 공사장 소음 민원. 네. 아마 인접한 성당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기억하십니까? 예. 아마 저희 대변인에서 그렇게 원 후보의 뜻입니까? 저희 뜻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제보자가 없고 허위 사실이라면 공동 책임을 질 자신이 있습니까? 지겠습니다. 예. 자, 거꾸로 묻겠습니다. 네. 잠깐만. 만약에 그 증언이 나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허위라고 하면 예. 허위라고 하면 후보 사퇴할 자신 있습니까? 앞질러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후보 사퇴할 자신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자, 그게 제가 그걸 거꾸로 허위라면 묻겠습니다. 허위라면 후보 사퇴할 자신 제 주도권 토론입니까? 문 후보님. 네. 그건 제가 한 발언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대변인이 말에 생각을 같이 하느냐고 제가 물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4.3위원회 폐지 법안에 공동 발의하셨었죠? 예, 그때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예. 4.3의 아픔, 그리고 4.3위원회가 4.3의 역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 걸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4년 전에도 네. 우리 도민과 유족회에 사과를 했고요. 네.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역사의식의 문제라고 보고요. 사실 이게 광주나 마산, 그리고 부산,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는 지역에서 이런 법안에 발의를 했다면 저는 발붙이기 힘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2015년도에 희생자 심사를 정리해야 된다고 발언한 적이 있으십니까? 재심사를 해야 된다. 이 부분 없습니다.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자, 2015년도에 희생자 심사를 네. 재정리해야 된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어쨌든 희생자로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재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4.3 그때 희생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게 확인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아마 2명인가 유족해서 자진 네. 철회되고 하는 이런 문제도 네.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 위원회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논의되는 사항에 대한 언급이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 재직 12년 동안 추념식에 한 번도 참석 안 하셨죠?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이미 사과를 했고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걸 그렇게 하고 사과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그 사죄하는 마음으로 네. 저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도민들이 평가할 일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이 5.18 38주년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에 피를 물들이게 한 주역이다. 인정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예. 그분에게 세배한 이유는 뭐죠? 당시 전두환 대통령만 세배한 게 아니라 예.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와병 중인 노태우 대통령 빼고 모두에게 순방해서 세배를 했고요.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과는 세배뿐만 아니라 차를 마시면서 장시간 덕담까지 했습니다. 그럼 어떠한 역사적 가오도 있더라도 찾아가서 세배를 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 좀 깊이 있는 소식은 없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 그런데 언론들은 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요즘 언론이 아무리 막탱이가 같다지만 이렇게까지 사주 뒤를 봐줘야 하나? 뉴스가 좀 뜬금없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뉴스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뉴스, 여러분을 대신해서 뜯어보는 뉴스, 저 고칼이 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매주 월수금 3차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운로드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고칼의 제주팟을 키워주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토론회 감상평이 너무 두 후보에게만 쏠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하지만 2시간에 걸친 토론회를 보신 분이라면 저와 아마 생각이 비슷하실 겁니다. 나머지 분들이 그렇게 존재감이라든가 의미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주도권 토론에서의 당사자가 거의 원희룡 아니면 문대림, 문대림 아니면 원희룡 이 두 사람한테만 쏠려 있었기 때문이죠. 보니까 주도권 토론에서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 한 번도 질문을 받지 못했고요.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나 녹색당 고은영 후보 역시 별다른 존재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문대림 후보가 너무 뜨거우니까 자신을 소방수 역할로 자임을 하질 않나. 장성철과 고은영 후보의 건투를 빈다. 토론장에서 뜬금없는 파이팅을 외치지 않나.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김방훈 후보가 마치 병풍 같았다라고 제가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자, 바른미래당의 장성철 후보 분명 우금민 도정 당시 정책기획관까지 역임했던 브레인이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분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브레인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굳어져서 그런지 토론회를 보는 내내 자신의 지적 과시에만 치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미지가 들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나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 라고 과시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토론회에 나온 후보자라기보다는 정말 어디 강남의 일타 강사를 보는 듯한 그런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를 자근자근 밟으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후 성장세가 멈추지 않았나. 성장이 끝났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당의 고은영 후보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신선한 모습 좋습니다만 성소수자 인권 문제 그리고 핵잠수함 기약 문제처럼 이게 진짜 우리 제주도민들 유권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일까? 고개를 좀 갸웃거리게 하는 의제를 들고 나오셨어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녹색당인 만큼 난개발 방지 뭐 좋습니다. 좋은데 관광객 한 명당 환경부담금을 3만 원까지 받자? 도민사회가 수용하기에는 너무 벅찬 생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자신들의 이상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고은영 후보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러 나온 것이 아닌가 살짝 고민이 됐습니다. 뭐 아마도 고은영 후보님의 생각의 속도를 저 같은 속물이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그 차이에서 오는 갭이겠죠. 실제로 이날 토론회 직후 원희룡 캠프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전화 녹취록 하나를 함께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이제 전화 내용을 녹취록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전화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골프장, 그러니까 문대림 후보가 명예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는 타미우스 골프장의 전 사장인 것 같고요.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군지 뭐 신원이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 들어보시면 아마 재미있는 거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회원님, 야, 응, 뭐 하노 요즘? 뭐 하는데? 지금도 노나? 예, 주말에 어디 갔나? 주말에요? 응. 어디 안 가는데요? 소주 한잔 하라고. 예? 소주 한잔 하자고. 아니, 언제든지요. 니는 좋지 무조건 오고 그지? 야, 뭐 하나 물어볼 저기 니 몇 년도부터 사장했노? 타미우스. 2010년 2월 28일, 2010년 2월 18일, 28일, 2월 28일. 예. 그러면 저 문대리한테 준 때는 니가 사장 돼서 줬나 그때도? 그 전에 안 나왔나? 그전에 안 나왔었죠? 그 전에 안 나왔다고? 그전엔 문대림이가, 내 있을 때였을 거예요. 니가 저기 저 명예회원증 줬다며. 그러니까요. 그럼 네, 그 전에는 때렸어요. 문대리가 그런 공짜로 안 쳤나? 그전에는 안 했죠? 예, 그전에는 안 했죠? 문대림이가 언제 의장했죠? 난 모르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지. 2016년, 10년. 예. 7월 1일. 그때 의장 시절에 줬구나. 그러면 그, 2010년이니까 그러겠다. 그저 맞다. 의장이니까 그 저기 김양우가 그 주라 했겠지. 의장 됐으니까. 예. 그때부터 줘가지고 그랬었구나. 그러면. 선거 사무실에 있는 모양이죠? 응? 선거 사무실에 있는 모양이죠? 아니 성사분이 무슨 내가 성사분이 가나? 어디십니까? 응? 나 소속 회원 만나러 가는데. 누구? 소속 회원. 서홍석? 서우석, 저 VIP 회원 있잖아요. 서울 사람. 보자고 그래서 신천지 가는데. 회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소송 관련 2억 9천짜리거든, 여기. 2억 9천짜리가. 네. 그러면 그때 그거 한번 같이 만나러 내일 만나나? 오늘 지금 만나러 가요. 그러면 내가 오늘 약속 때문에 안 되겠네. 그 미리 얘기해지 씨발 같이 만나지 그러면. 어저께 만나기로 했다가 또 오늘로 핑계. 그러면 그 저기 문대림이 그 줄 때는 네가 사장 되고서 줬으니까 언제 준 거 몰라? 그건 컴퓨터 봐야 돼요. 네 컴퓨터에 있을 거 아니가? 안 되죠. 그건 거기 프로그램에 들어가야지. 그럼 네가 사장은 2011년 몇 월? 나 2010년 2010년 2월.
그러면 그 의장 되고 나니까 그 주라 해가지고 김정희가 주라 해가지고 줬구나 그러면. 예. 그러면 11년쯤 됐겠네 그러면. 하여간 내 있을 때 준 걸로 알고 있어 나는. 그건 그렇고 예. 그 사람 만나려고 그래 그 언제 한번 보자 해라 같이.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같이 한다고 그러고 오늘도 그 관련 때문에 만나는 거니까. 그 문대리미는 그런더라도 이장 되고도 공치로 자주 왔나? 자주 왔죠. 자주 왔다고? 그 이후에 그 의장 끝나고도 많이 왔어요. 그 의장 끝나고 많이 왔죠. 의장 시절에도 자주 왔나? 그때 자주 오는 건 몰라도 하여간 왔어요. 하여간 왔다고. 그 자- 자기로 왔겠지 뭐. 멀 때보다는 그럼 뭐 지사라고 오나 지인들하고 오나 누구라고 오나? 지인들하고. 지인들하고? 네, 지사는 아니. 그때 지사들로 따로 와갖고. 우지사는 그때 거의 안 왔죠. 그럼 우지사는 나는 우지사는 옛날에 돈 주고 그 회원이다 하길래 돈 주고 샀지만 그 우지사도 명예회원이구나. 예, 명예회원이 무슨 돈 주고 사? 이거 웃긴다. 맞다. 나는 우지사도 몇 번 봤거든. 명예회원이. 알겠다. 언제 또 보자 나중에. 예. 그 예. 우지사도 네가 명예회원으로 줬나? 아니요, 그건 내가 한 건 아니고. 그건 지사가 먼저 했으니까 지사 벌써 그 전에 줬겠구나. 네. 그리고 오늘 그 만나는 사람 얘기 잘 해놔라. 내가 같이 한번 보게. 지금 캠프에 있어요라고 전화 받는 사람이 물어봤죠. 전화를 받은 사람도 아마 전화건이의 이 의도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술술 얘기하는 점이 좀 재밌네요. 보통 눈치채면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분도 아마 뭔가 불만이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봅니다. 더 웃긴 점은요. 문대림 후보의 정치적 후원자로 알려진 우금민 전 도지사 역시 이 명예회원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캠프에서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 이 제주일보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실었던데 이걸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말 많은 골프장 명예회원권 뭐길래 인데요. 정용기 기자가 썼군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도의원 시절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것과 관련해 후보자 도덕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명예회원권과 이를 통해 제공되는 혜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제주지역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명예회원권은 골프장 영업과 홍보 등을 위해 기관장과 사업가 등에 무료로 제공되는 회원권 중 하나다. 회원권이 없는 일반인 4명이 도내에서 골프를 칠 경우 1인당 그린피와 카트비 등 1-20만원가량이 소요된다. 하지만 명예회원권이 있으면 보통 그린피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거나 할인이 된다. 이를 통해 골프장 이용료는 대폭 절감된다. 개별 소비세 21,120원과 캐디를 대동할 경우 지불하는 최소 3만원까지 더하면 5만원대부터 골프장 이용이 가능해진다. 문대림 후보가 2009년부터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도내 한 골프장의 명예회원권은 그린피 무료 혜택이 제공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20개인데 이 중 일부 골프장이 명예회원권을 제공해 영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명예회원권과는 달리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은 등급별로 천차만별이다. 1,000만원 수준의 회원권부터 고가의 회원권은 2억 원을 훌쩍 넘어서기도 한다. 다만 명예회원권은 특정인을 위해 제공된 만큼 양도 등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내 골프업계에서는 명예회원권은 기관장 등의 예우 차원에서 제공됐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골프장 명예회원권의 혜택과 유효기간 등의 뚜렷한 기준은 없다며 골프장 오너가
사세와 영업 확장 등을 위해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혜택도 명예회원권 보유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네, 민주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 아니죠. 절대로 하면 안 됐을 기자회견이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댔어요. 문 후보를 비롯해서 최근 취임한 홍영표 원내대표와 지역국회의원 세 사람이 모두 참석을 했더라고요. 신임 원내대표가 문 후보에게 힘도 실어주고 또 논란이 불거진 이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진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겠죠. 2016년과 2017년 2년 사이에 모두 7번 골프장을 이용했다고 시인을 하는데 문제는 문 후보가 이 시기에 청와대 제도 개선 비서관으로 재직했다는 것이죠. 이 시기가 겹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홍영표 원내대표의 명언이 나왔습니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게 2년이다. 이제 겨우 2년이다. 명예회원권, 명예도민의 혜택 수준으로 본다. 이렇게 말이죠. 명예회원권을 명예도민과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있군요. 이 정도면 명언이 아니라 망언이 아닌가 하는데 앞으로 민주당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더 큰 문제는 원희룡 쪽에서 이번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본진으로 이 전선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문통과 민주당에게 돌이킬 수도 없는 화를 입힐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나가는 집안에도 골칫덩어리 한둘은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원래 스타일이 이렇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말이죠. 고칼의 제주팟 월요일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